어제 한 독립 PD가 자신의 SNS에 올린 마스크 구매기입니다. 아내가 마스크를 사오라고 해서 동네 약국 4군데를 다녔는데 한 군데도 없다. 마트도 없었다. 아침 10시 개장 30분 만에 동났단다. 개장 1시간 반 전부터 줄을 서 사간단다. 하루 생산량이 1200만 장이라는데 일산 마두 일동에는 마스크를 한 장도 살 수 없었다. 직접 생생하게 본인의 사례를 담담히 적어 내려간 것, 이게 저널리즘 맞습니다. 그런데 2월 26일 이전에 한국 언론에서 마스크와 관련해 나온 기사들 중에는 이런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넉넉고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 마스크가 정식 통관 절차를 받아 중국으로 버젓이 수출됐다. 이건 사실 넋을 놓아버린 기사입니다. 2월 26일, 그러니까 그제까지는 한국 정부는 정식 통관 절차를 밟아 수출되는 마스크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 더 나는 곳에 가서 더 팔겠다는 기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밖에.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자본주의 원칙, 이걸 따르기 위해서 지난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이른바 코로나 3법이죠.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정부는 감염병 유행이 우려되면 마스크와 손 세정제까지도 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전에 그게 가능했다면 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을까요? 코로나19 대응에 정부 실수가 몇 군데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언론 비판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이 지금 진짜 발로 뛰는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의 기사 짜깁기를 내서 안 그래도 흉흉한 민심을 부추기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인터넷에 올라온 독립 PD의 마스크 구입 분투기가 훨씬 생생하고 읽을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경제 살린다고 언론이 정부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또 말이 안 되죠. 다만 언론이 혹시 장사 속에서나 또 다른 의도로 가뜩이나 불안한 민심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팩트라도 제대로 알아보자는 뜻에서 오늘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몰라서 또는 잘 몰라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진짜 의학 정보를 전달해 주실 분을 찾았습니다. 대한병원협회 감염병 대응 실무 단장도 맡고 계시군요.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또 가짜 뉴스를 정확히 찾아내서 진짜 팩트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왕준 이사장님께 이것부터 질문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지금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까? 네, 이미 이제 12월 중하순부터 중국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2월 말이기 때문에 2달 반 정도의 중국에서 많은 사례가 있었고, 저희도 첫 확진자가 1월 20일 날 나온 뒤로 벌써 이제 5주, 6주째에 접어들고 있고, 저희가 이미 확진자도 지금 2,000명 가까이 벌써 나오고 있지만 이미 치료 경험을 5주 이상을 하였고, 네. 많은 환자들을 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이제 지난 메르스나 사스나 또는 신종플루하고는 조금 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 그런 이제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했던 그런 감염병과의 어떤 차별성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다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알게 된 건 뭡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치명적이고 무서운 병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온 자료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자료는 이번 주 월요일 날 미국 의사협회지죠, 자마라고, 거기에 이제 중국의 우리나라로 보면 질병관리본부에 해당되는 중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아주 빅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전체 7만 2,314명에 대한 거고 실제 그중에 확진자가 4만 4,600여 명이죠. 그래서 예. 이 4만 5천 명 가까이 되는 이제 전체 환자에 대한 경과 과정을 하나 이제 임상 데이터로서 모아서 발표를 한 건데 이제 뭐 아마 이게 지금 제일 큰 지금 그 임상 보고서이고 예. 또 이 과정을 보면 이제 앞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그 환자들의 추이가 어떻게 될 건가가 상당히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요. 그래서 예. 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아왔듯이 그 나이 특징 뭐 특히 중증도 특징 치사율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단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역시 이제 나이로 보면 30세에서 79세 사이에 이제 활동력이 많으신 분들이 거의 87%를 차지했고 30세에서 79세. 네, 예. 80세 이상은 3%, 그다음에 20세에서 29세는 8%, 그다음에 10세에서 19세는 1%, 10세 미만도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그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이 청소년기까지의 그 연령대는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별로 이완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빅데이터에서도 확실하게 지금 그렇군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세, 20세 이하의 감염은 전체 다 해가지고 이제 실제 그 2%밖에 안 되니까 정말 이제 작은 양이고요. 그다음에 이 중증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경증, 그러니까 아주 마일드하게 그 약한 그 감기 정도의 증세를 앓고 예. 치유되는 비율이 81%. 81%? 네. 100명 중에 80명은 아주 이제 아주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간다는 거고요. 그냥 그러면 아무 치료제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뭐 이게 관찰을 해야 되지만 사실상은 특별한 지금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예. 감기 몸살 앓는 상황에서 하는 거고요. 예. 대신 뭐 이제 해열제라든가 이런 이제 대증적인 뭐 치료제, 우리가 감기에서 치료하는 정도의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81%. 네,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확진자 중에서 확진자 하는 거죠. 중에서. 네. 이거 예. 이제 확진자 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고요. 중증 환자가 14%, 그다음에 중환자, 정말 이제 우리가 중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5% 정도입니다. 5%. 그러니까 이제 중증은 이제 조금 심한 이제 폐렴 증상을 앓는 거를 이제 중증이라고 하고요. 예. 중환자는 정말로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뭔가 좀 치료를 아주 좀 세게 해야 되는 예. 산소 공급을 비롯해서 심지어 아주 심하게는 이제 그 인공 삽관까지 하거나 이런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5%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환자까지 하더라도 이제 대략 한 20% 정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환자에 이제 확진이 됐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볼 그런 질병은 아니다. 그런 감염병은 확진이 아니다.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병실에 입원시켜야 되는 그런 병은 아니군요, 이게. 결국은 이제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치사율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치사율도 보면 전체로는 이제 이게 2.3%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우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거로 나왔는데 예.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80세 이상은 14.8%입니다. 15%입니다. 아. 그다음에 70에서 79세가 8%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중요한 의미는 전체에 비하면 정말 이 고령의 환자들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고 아까 그 중환자로 분류했던 그 5%에 드는 환자들 중에서 거의 50%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중환자로 초반에 우리가 그 분류될 수 있는 환자들에 집중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가 초반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됐지만 이번에 요 통계를 통해서도 상당히 확실하게 좀 이렇게 밝혀진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인 분들을 제외한다면 확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감기 정도다. 네, 대부분은 감기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물론 일부 그 이완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기저질환 및 고령만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저미지대에 있는 일부 그 중증
정도로 분류되는 한 15% 정도의 예. 환자까지는 저희가 미리 이제 선별해서 항상 좀 봐야 될 거고요. 80% 정도까지는 거의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증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제 기본 전략은 어떻게 하면은 중증과 경증을 잘 분리해서 요 중증 환자들을 먼저 이제 걸러내고 예. 또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걸러낸다고 해도 100% 다 걸러낼 수는 없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도 이제 이 대구 지역에서 오늘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가 중앙임상 TF 하면서 이제 사례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특히 50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버젓이 걸어 들어오고 처음 2, 3일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한 3, 4일 지나면서 폐렴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제 아주 좀 한소 치료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그거 폐렴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그렇게 좀 발전하는 경우도 좀 많이 경험을 하니까 모든 환자를 다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10명 중에 1명이 문제가 돼도 저희한테는 그건 그렇죠. 충격적인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10% 이런 중증도로 전환된다는 거는 의사 입장에서는 가벼이 넘길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환자를 다 똑같이 한다는 거는 현재 지금 제한된 자원과 예. 이 한정적인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 지금 진짜로 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중환도 치료하기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예. 자칫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하려다가 정말로 지금 더 많은 지금 일반 환자들의 중증 그렇죠. 환자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얼마만큼 이거는 좀 한편으로 선택과 집중의 구조를 잘 지금 만들어서 우리가 한 명도 포기하지 않지만 이거를 합리적으로 의료 자원을 배분하고 전체적인 이제 의료 전달 체계와 진료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대한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저는 전략의 문제다.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이런 혼선이 있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환자가 밀려오는 대로 1번 환자부터 다 채워놓으면 뒤 환자들은 그냥 밀리게 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지금 대구 경북에 확진 환자가 있다고 해도 지금의 논리로 한다면 20%면 200명만 빨리 선별해서 그러네요. 치료를 하고요. 800명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도 자가격리가 불안하다고 그러면 병원이 아니더라도 지난번 우한 교민들이 왔을 때 공무원 연수원이나 이렇게 예. 그런 데서 이제 있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의사 한두 명이 24시간 배치돼서 예. 조금이라도 환자 상태가 그러다가 나빠지면 빨리 이제 그분들은 다시 병원으로 중증 모시고 오면 환자로 되고요. 분류해서. 또 이제 처음에 약간 위험군이라고 했지만 또 한 닷새나 열흘 정도 일주일 지났는데도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이 충분히 이 부분들은 경환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꼭 병원 시설이 아니더라도 격리 조치는 기본적으로 하는 전제 하에서 다른 시설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이 대유행으로 이렇게 발전해가고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거의 프로토콜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걸 갖다 자꾸 이제 음압격리 병상만 부족하다 이렇게 해갖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예, 잠깐만요. 이제 음압격리 병상 문제하고 병상이 어떤 병상이 모자라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하시기 전에 네.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들어보니까 1000명 중에서 한 200명을 중증 환자를 분류하고 그래도 정말 찜찜하다 하면 한 100명 정도 되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까지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한 300명 정도를 잘 관리하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70-80%는 사실은 감기처럼 그냥 나을 수 있는 병이다. 이런 건데 왜 이렇게 우리 언론들은 이게 엄청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나요? 실제로는 어떻게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까? 일단 이것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는 무지에 대한 혹시 미지에 대한 공포가 그렇죠. 있었고 예. 그것이 대중들에게도 있었고 언론에게도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거나 좀 많이 뻥튀기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잦아드는 것도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좀 정치적인 맥락으로 이거를 이용하려고 예. 해서 좀 더 공포를 부추기는 상황이 좀 아직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게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뭐 지금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제 뭐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 전형적으로 이제 중국인을 막아야 된다, 안 막아야 된다는 중국인 게 입국 금지. 중국인 입국 금지가 이게 예. 가장 이제 그 정치적인 맥락에서 지금 이용이 되는 건데 모든 대부분의 모든 전문가들, 뭐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해서 모든 전문가들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자체가 그 뭐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게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했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막았습니다. 근데 이탈리아에서 지금 막 퍼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7개 그 국경을 맞댄 7개 국가들이 모여서 장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우리는 국경 봉쇄 안 한다.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 이거는 국경을 봉쇄한다고 막거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긴밀하게 협력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없다. 거고요. 예. 박능구 장관이 좀 말을 거칠게 해서 사실은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은 이 다양한 그 감염 경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막는다고 모든 걸 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막 하고 정치권에서 일부 그 주장을 하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게 정치적인 맥락으로 이제 논쟁이 재생산되는 좀 안 좋은 이제 보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 마스크가 일부 부족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그렇죠. 사실이고 아까 전에 우리 뭐 진행자께서 오프닝 때 얘기를 했던 부분들. 왜냐하면 해외에서 더 비싼 돈을 주고 사겠다는데 그거를 막을 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26일까지는 없었어요. 부랴부랴 마련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전국이 다 없어 뭐 마스크가 부족했느냐 그건 아니고 예. 일부 지역은 있었던 데도 있었고 일부 지역은 굉장히 부족한 데가 있었고 대구는 물론 좀 많이 부족해서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 이것을 전국이 모든 뭐 마스크가 부족을 해서 지금 대란이 난 것처럼 좀 이렇게 뭐 해서 정부를 뭐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도 좀 있었고 뭐 그런 유형들이 있었죠. 예. 이게 뭐 어지간해야 될 텐데 사람들 이제 공포나 불안 네, 조장하는 것들, 특히 이제 미국 언론 같은 경우는 모르면 그냥 모른다 그러거든요. 초기 때 바이러스에 관해서 그냥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은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해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은 이라는 그 전제 자체가 정말 정직하고 언론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 한국 언론은 모르면서 이제 모른다는 말을 안 하고 계속 과장을 하니까 거기로부터 이제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부도덕한 거죠. 모르는데 과장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입국 금지 조치에 관해서는 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국 금지를 그때 했어야 된다. 지금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입국 금지에 대해서 뭐 제가 이 역학 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의 어떤 뭐 이 논쟁에 대해서 가부간의 어떤 얘기를 하는 거가 그렇게 뭐 적절하지는 않은데요. 일단 뭐 저는 이제 그냥 이런 그 임상가로서 객관적으로 좀 문제를 이제 바라보게 되면 일단 지금도 우리가 이제 1월 20일 날부터 첫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그 일본 환자부터 이제 쭉 이렇게 추적을 했지만 이번에도 신천지 쪽이나 그 대남 청도병원 쪽에서 지금 청도 대남병원에서 지금 벌어진 거를 보게 되면 과연 처음에 이게 그 감염의 소스가 언제 들어왔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경황으로 보면 그게 1월 20일 이후에 나왔다고 보기에는 지금 너무 상황이 심각해가지고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추측 보도가 그 전에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1월 20일 이후가 아니고 1월 그리고 30일분 환자조차도 지금 본인이 이제 감염을 시킨 첫 환자가 아니고 오히려 2차, 3차 감염된 환자가 아니냐. 근데 1월 초나 뭐 심지어는 이 12월 말부터 그쪽에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 기사도 있는데 이건 뭐 어디 역학 당국이나 아니면 뭐 경찰에도 좀 조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팩트를 갖고 좀 더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그런 우리가 입국 금지를 떠나 가지고 이 바이러스의 속성을 이제 정확히 아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이 왜 지금 세계적 유행으로 가고 있는지. 세계적 유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세계적 유행으로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고 그 중국 옆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은 피할 수 없이 지금 이미
이미 그 지역 감염까지 확산이 될 거고요. 미국도 머지않아 이미 지금 서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의 지역 감염에 지금 그 실태가 아직 제대로 안 나온 거는 지금 확진자 그 검사를 하는 PCR 검사 자체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현재까지 어제 질병관리본부 아침에 발표한 그 자료로 보더라도 500명이 안 되고요. 일본이 2,000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했죠? 우리가 47,000명 정도로 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검사를 엄청 했군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지금 이렇게 스크리닝 테스트를 많이 하고 PCR 키트를 조기 개발해서 지금 풀어서 지금 하는 데가 많지는 않고 사실 이 부분은 여기 얼마나 많은 의료진들이 정말 그 피땀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동원하기는 많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런 대목에서는 그 뭐 당국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거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참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좀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뭐 우리 전문가시고 하는데 이게 이제 팬데믹 현상 전 세계적으로 퍼질 거라고 하는 거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부분 입을 모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 감염은 불가피하다고 CDC도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미국의 하버드대 전염병 전문가인 마크 립시치 교수가 최근에 이제 애틀랜틱이라는 뭐 미국의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1년 내에 전 세계 인구의 40에서 70%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치사율이 높지는 않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다른 뭐 독감이나 감기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달고 살 거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최근에 보고서를 내놨는데 한국이 어떻게 어느 정도 확산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3월 한 20일 3월 말까지 10,000명 정도가 감염이 될 것이다. 이 코로나19에 그런 좀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막상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왜 한국이 그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냐? 검사를 제일 많이 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기준으로 아까 좀 수치가 약간 틀리셨는데 68,000명을 검사를 했어요. 68,000명? 예, 한국이 68,000명 검사했는데 미국이 500명 검사했고요. 일본이 2,000명 검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본이 68,000건을 검사했으면은 지금 한국에 10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5배에서 10배. 왜냐하면은 우리보다 훨씬 덜 검사했는데도 확진자가 완전 많이 나왔잖아요.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일본도 훨씬 지금 지역사회에 이미 퍼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은데 그게 검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이거는 치사율이 그 정도로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판단하면서 오히려 지금 약간 그렇게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미국의 FDA 수장인 스콧 고틀립이라는 전문 의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는데 한국의 이 질병관리본부 보건당국의 이 검사 능력은 전 세계 따라올 사람이 없다. 따라올 국가가 없다. 미국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극찬을 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 검사를 잘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극찬할 정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인정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문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최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너무 주가가 떨어질 거를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분명하신 것 같고요. 미국이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하여튼 전 세계에서 이게 아시아 쪽에서 그 팬데믹이 되더라도 WHO에서 마지막 그 팬데믹 한 그 위기 선언을 하는 거는 결국 미국과 유럽 대륙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가지고 선언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한 2주 안에 WHO가 이제 팬데믹 선언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바이러스는 그 국경이 없고요. 국적이 없고요. 무슨 뭐 여야가 없고요. 좌우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이러스의 속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인데 이번 바이러스는 굉장히 이제 이 치사율은 낮은 편이지만 엄청난 지금 그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파력이 메르스나 사스 때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환자한테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바이러스 로드가 높아요. 즉, 그 보통 이제
감염이 된 다음에 이제 처음 증상이 뭐 5일에서 7일 정도 지난 다음에 나타나면서 이렇게 증상이 높아지면 그래 열이 나거나 어떤 환자한테 증상이 페르미 증상이 높아지면 그때 바이러스 증식량도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같이 비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열이 나거나 증상이 없을 때는 돌아다니거나 사람을 만나도 별로 감염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아픔이면은 못 돌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을 못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오죠? 아프니까 병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올 때쯤 돼야지 이제 그 정도로 본인이 증상이 심하면 이미 그때가 전염력이 있고 그리고 그때 그 환자들을 감별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그 당시에 메르스도 이제 우리가 중반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초기의 혼란을 좀 넘긴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수습을 해서 잡아야 될 거냐에 대한 기본 전략으로 일종 이제 저희끼리는 일종의 이제 뭐 필터링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즉 응급실 앞에다가 이제 앞에서 이 지금 환자를 걸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이 나거나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집에 있다가 못 돌아다니니까 오히려 거꾸로 아프면 어디로 오겠냐. 병원 응급실로 올 거니까 그렇죠. 병원 응급실에서 선별진료소를 만들고 이 환자들이 병원으로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바로 가려내서 메르스 환자를 잡아내고 우리가 분류해낼 수만 있다 그러면 예. 우리가 이제 병원 감염도 막으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환자들을 잡을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나름으로 전략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계속 이제 우리가 보고서가 나오고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무증상 감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잠복기 감염이라 했는데 지금 이미 나온 이제 데이터들은 증상이 나오기 전에 아주 초기부터 보통 2, 3일 지나면서부터 오히려 증상이 나오기 전 단계나 초기 증상 단계에서 바이러스 로드가 제일 많다. 바이러스 감염이 잘 된다. 양이 제일 예. 많고 그래도 그때 감염이 되고 오히려 증상이 나타나면서 좀 심해지면 바이러스 양이 오히려 줄면서 이게 전파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상황에도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또 이게 그런 증상하고 실제 바이러스의 양하고의 상관관계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게 초반기에 엄청나게 전파력이 센 거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도 이게 모르는 사이에 계속 예.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군다나 지금 겨울철과 같이 시즈널하게 맞추쳐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감기나 독감의 어떤 이런 증사랑 하등의 차이가 없는 거고요. 오히려 저희는 지금 이렇게 환자들이 왔을 때 너무 많은 가래가 있거나 고열이 나면 오히려 코로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열이 나거나 굉장히 마른 기침을 하면 상대적으로 코로나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뭐 가래가 들끓고 뭐 39도 40도 주면은 이건 오히려 그냥 전형적인 독감이에요. 예. 세균성 폐렴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기관지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 오히려 이제 그런 정도로 특징화시 물론 다 일반적으로 그럴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특징화시키면 이번 저거는 굉장히 증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경미하면서 초반기에 오히려 전파력이 굉장히 센 이런 이제 감기이고 대신 치사율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사회 전파를 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병상 문제가 심각합니까? 병상이 뭐 부족해서 대구에서 병상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지금 병상의 문제도 이제 이렇게 예. 보셔야 됩니다. 모든 건 상대적인 건데요. 도대체 이제 절대 병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감염병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추가 병상을 비워놓고 몇천 몇만 병상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까 제가 처음 했지만 자원 배분의 문제라고 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환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환자도 폐렴이 심해지거나 이러면 아무 의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호흡기내과 의사나 또는 중환자의학과 의사나 감염내과 의사들이 가서 그 환자를 보는 거지. 예. 그 다른 외과 의사나 무슨 소아과 의사 그냥 이비인후과 의사가 가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지금 경북 상황에서도 지금 공중보건이나 많은 의사들이 자원해서 가지만 그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리닝 테스트라든가 아주 초기 단계에 할 수 있는 걸 하지만 환자들이 이제 나빠지거나 이랬을 때는 결국은 병원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관련 전문의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 어차피 그런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은 제한돼 제한적인 거죠.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빨리 해서 예. 좀 경환 환자들을 빨리 분리하고 그다음에 중환자들을 확실하게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음압격리병상도 이게 환자 자체가 지금 중환이나 이렇게 오히려 많은 그 비말을 밖으로 토해낼 정도의 이런 좀 더 아주 센
그 처치를 할 때는 이제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공삭발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이제 많은 그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이제 비말 그 음압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중등도 이하에 있는 환자들은 마스크를 씌우고 사실 1인실에서만 격리를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험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좀 이 전체적인 그 질병의 본질과 이 감염병의 본질과 이거의 전파 경로에 대한 거를 예. 우리가 뭐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이거에 대한 이제 모든 과정들의 어떤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하고 이거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 그 시스템을 누군가가 지금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지금 다 이 모든 자원을 지금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고 환자 분류나 이런 과정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안에도 이제 잼이 걸려서 지금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절대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저희 우리나라의 전체 지금 우리 급성기 병상이 50만 병상입니다. 50만 개? 네, 우리나라에 지금 전체 50만 병상의 급성기 병상이 있고요. 예. 그 중에 종합병원급 이상이 지금 갖고 있는 병상이 20만 병상 이상이 되고 있는데 20만 개.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가 절대 지금 정의가 아니고요. 예. 지금 아까 그 논리로 하면 만 명의 지금 환자를 우리가 3월 말 정도에 10,000명을 만약에 예상을 한다고 해도 실제 중증 환자로 우리가 지금 입원해서 봐야 될 환자는 2,000명이고요. 2,000명이네요. 예. 전국적으로 해서. 아까 그 CDC 분포로 네, 보면. 그리고 지금 예.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구도 모자라서 지금 있는 이유가 600여 명이 지금 일단 자가격리가 됐건 한 거는 좀 중증 환자가 상대적으로 아니고 경증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지금 자가격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00명이 발생했어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800명 내지 700명 정도는 자가격리가 가능하고 최소 200에서 300여 명 정도는 저희가 병원에서 관리해서 보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요. 만약에 그 점이지대가 애매하다 그러면 꼭 병원이 아닌 제3의 어떤 시설이나 그런 연수원 같은 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걸 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또 그냥 집에 가서 있으라 이럴 때 이제 불안한 감들이 있으시면 불안하시니까. 그런 분들 또는 집에 가더라도 예. 자가격리를 하는데 집에 그 노모가 계시거나 또 지금은 그러네요. 그런 분들이 예. 같이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또 혼자 거기 생활하는데 방이 단칸방이어서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 산다 이러면 자가격리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맞네. 그다음에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지금 우리가 기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집에 가서 하라고 해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대안도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꼭 병원이 아니고도 그분들은 자가가 가능하지만 자가로 할 수 없으신 분들 또는 심지어 나는 자가가 뭐 내가 화장실 딸리는데 개인 방도 있고 하지만 나는 그게 너무 좀 두렵거나 힘들다. 그럼 난 차라리 어디 딴 제3의 시설에 입소하겠다 하신 분들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제3의 이제 의료 인력들이 가서 한다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리러 간 지금 외부에서 지원 나간 인력들은 주로 이제 그런 시설에 가서 그분들을 보살피거나 그러네요. 아니면 이제 자가에 계신 분들을 뭐 전화로 모니터링 하거나 또는 방문을 해서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의료인들이 또 제일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그 결과를 보면 그 중에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의료인 감염이 이번에도 이제 보고가 될 거라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노약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확진자들 중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지금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의료인 말씀하셨습니다. 의료인들이 예. 보호되고 병원이 보호해야 되는 것들은 그분들이 뭐 특수하게 뭐 어떤 분이라서 아니라 이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나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거는 감염병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 진료를 해왔던 일반 환자와 일반 중환자들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뭐 비슷한 사례들 때문에 아주 의료진들이 고통을 받는데 이 환자가 지금 갑자기 열이 났는데 지금 뭐 거의 심근경색이에요. 그래서 폐렴기가 있는데 심근경색으로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폐렴기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바로 그렇죠. 20-30분 안에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PCR 검사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지금 바로 지금 가서 풍선 확장을 해서 지금 이 심장 혈관을 뚫어주지 않으면 지금 급사하실 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예. 계속 지금 속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속 예. 얘기하지만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병원들이 자기의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네요. 발생하는 2차적 과정은 일반 중환자들 또는 지금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들이 그거에서 이 기회를 잃음으로 해서 벌어질 그 제2, 제3의 위험성이 그 불이익이 사회적으로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예. 관점에서 지금 상황에 대한 거를 좀 다 봐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이 코로나를 위해서 병원을 다 비우는 것만의 등산은 아닌 거고요. 예. 그래도 그동안 일반 진료를 해왔던 뭐 상급종합병원이나 큰 병원들도 자기 진료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그렇죠. 접목을 할 건가에 대한 예. 그런 역할 분담, 기능 분화,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런 그 자원 배분의 구조를 지금 만들어야 되고요. 요거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건 지역 단위로 그런 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런 환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좀 질서정연하게 이 환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앞으로 지금 대구 경북은 뭐 지금 한 곳에서 먼저 이제 터졌지만 대구 경북이 아니고 이 전선이 지금 전국으로 다 확산된다 그러면 예. 이거를 질병관리본부 아니 육군 합참본부 그 작전 탱크에서 지금 모든 전선에 있는 그 현장의 그 싸움에 대한 전투 지시를 다 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 현장에서 있는 예. 그 현장 지휘관이 이거를 직접 이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게 발전해갈 가능성이 많고 하여튼 이건 절대로 그렇게 단기전으로 끝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제가 그러니까 예. 조금만 뭐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예. 각 전문가들이 한 거를 요약을 하는 게 제 요약해서. 기자의 뭐 임무니까 그렇죠. 일단 그 지금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를 놓고 뭐 이를테면은 뭐 감기처럼 할 거니까 안 위험하다라고 뭐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안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안 위험하지 예. 않냐면은 아직 치료약이 없어요. 음. 그래서 오늘 뭐 언론에 또 이제 나온 분 어떤 전문가분이 얘기를 네. 했는데 감기처럼 왔다가 감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다만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치료약이 생길 때까지 얼마나 이거를 저지를 했다가 그 이후에 그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치사율, 사망률이라고 하죠. 사망률이라고 보면은 지금 3.36% 정도가 전 세계를 봤을 때 지금 사망률이 우리나라는 예. 치사율이 이렇게 확진자 대비로 계산을 해보면 1%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0.95% 며칠 전에 계산한 그렇죠. 게 0.95%였고요. 예. 이게 근데 여러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게 예. 후베이성을 제외를 하면 중국도 0.78%였어요. 그러니까 후베이성에 집중적으로 막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초반에 손을 못 쓰면서 패닉 상태가 오면서 막 그러니까 병동도 모자르고 의사도 감염되고 하면서 손을 못 쓰니까 그렇게 된 건데 예. 대체적으로 보면 1%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뭐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예전에 메르스 때 30% 중반 뭐 36% 정도로 추정이 됐고 사스 때 10%였거든요. 치사율이.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낮은. 훨씬 낮죠. 하지만 독감보다는 약간 높으니 이제 요 정도인 것으로 대충 이제 다 어느 정도 확인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잠깐만요. 예. 그 치료약이 없어서 이제 불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치료약이 없는 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메르스도 치료약이 없었죠. 예. 사스도 없었고요. 근데 우리 신종플루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타미플루가 나와서 항바이러스제로 굉장히 많이 뿌려졌고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이제 타미플루가 됐는데 아직은 이제 그 다른 지금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게 어렵고 지금 제일 이제 유력한 거는 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던 그 길리아드사에서 예. 렘데스비어라는 이제 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임상 3상까지 가다가 이제 에볼라가 끝나니까 그 약이 이제 중단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걸 중국에 갖고 가서 이번에 대규모 임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곧 풀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약이 들어온 건 없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여기 풀리면 아마 굉장히 비싼 약으로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요거를 판권을 가져다가 독자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그게 용이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에 지금 이번 그 대유행의 과정에서 쉽게 치료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거에 대한 사회적 확산을 좀 낮추기 위한 결국 이제 시민들의 참여와 여러 가지 이 공중보건의 그 방역 그 전략에 시민들이 정말 잘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잘 이거를 질서 있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이게 확진자를 대량으로 스크리닝을 많이 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는 이제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다른 시스템하고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무조건 이제 다 집에서 격리만 해라 이렇게 해갖고 지금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또 우리 사회의 특성상 그냥 집에서 다 있으라고 그래갖고 또 국민들이 잘 안 따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이 주경야독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적이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 밭을 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적인 어쩐 이번에 대응 체계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그 완화 전략과 격리를 최대한 지금 해서 계속 좀 더 접촉 구조를 낮추고 그다음에 확산 구조를 낮추는 걸 한편으로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량으로 우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쉽게 이 환자들을 선별을 해서 검사를 많이 해갖고 어쨌든 확진된 환자들은 빨리빨리 지금 그 자가격리를 비롯해서 이 중증 환자 차원에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중간격리 또 이제 또 중증 환자를 한 이런 치료 격리 이런 이제 과정들을 잘 오가나이즈를 해가지고 이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의료진과 함께. 그래서 근데 잠깐만요. 이게 경제쇼다 보니까 제가 기업 입장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그 기업의 본사 같은 게 이제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SK텔레콤도 폐쇄가 됐었던 적이 있고 GS 홈쇼핑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 다른 나라로 봤을 때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그렇게 됐고 그걸 이제 확진자가 아닌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는 확진을 판정을 안 받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감염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뭐 3일 동안 폐쇄를 하고 이게 꼭 그 필수 불가결한 조치인가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항상 어디서든지 문제가 되지만 이 예. 과도기적인 상황 또는 이 그 점이지대가 놓여 있을 때가 이제 제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그레이존에서는 어떤 수칙을 적용할 거냐. 근데 예.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시작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저는 중국 같이 셧다운을 완전히 뭐 어디 도시를 막고 어느 지역을 딱 막고 할 수 있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지금 중국이 나중에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 또는 통치의 특성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굉장히 잘 막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굉장히 투명한 사회이고 이미 지금 굉장히 민주화된 사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오히려 저는 시민적인 참여 의식을 높이고 시민 의식의 또 동참 구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보다고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도 됐을 때는 빨리 이 문제를 알려서 좀 그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전 경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처음 하루 이틀은 힘들겠지만 바로 그다음에 자유롭게 그다음 상황을 스스로가 경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본적인 이 투명한 어떤 자가 좀 주동적인 그런 전략은 저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꾸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병원협회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치료 과정과 이 진료 과정에서 자꾸 지금 우리가 모든 게 지금 모자라서 지금 큰일 났다 할 문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시설과 그다음에 인력과 또 그런 경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빨리 효율적으로 잘 오가나이즈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구 경북은 사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데서 처음에 이제 화산이 터진 거잖아요. 예. 지금 숨겨져 있었던 어쨌든 그 신천지와 이 청도 대남병원에서의 화산이 지금 폭발한 상황이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수도권을 비롯한 지금 전국적으로 앞으로 확산될 지역 감염에 대한 대응책은 조금 다른 경로에서 또 우리가 빨리 선제적으로 하되 굉장히 침착하고 좀 질서정연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뭐 전문가로서 이제 뭐 의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좀 언론의 책임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를테면 굉장히 안 좋은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마스크 사려고 난리인데 정부는 마구 뿌리고 있었다. 이게 조선일보 기사였어요. 예. 근데 그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본지 구독료 자동 이체하면 마스크 세트를 3개 드린다고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중앙일보도 본지란 조선일보 자기. 예. 조선일보 같은 페이지에 정부는 막 뿌리고 있는데 자기들도 뿌리겠다는 마케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중앙일보도 최근에 마케팅. 그래서 이거를 뭐 원래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뭐죠? 그 미세먼지 마케팅이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최근에 해가지고 최근에 날씨 아주 좋았는데. 그러니까 미세먼지 하나도 없이 청정했는데 중국이 공장 가동을 멈춰가지고 그러니까요. 미세먼지가 아주 없었죠. 여러 이유로 미세먼지가 없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는데 이런 식의 좀 이율 배반적인 뭐
뭐 행동들이라든지 좀 공포를 조장하는 이런 보도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문가시고 의사로서 지역 감염을 막아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자꾸 이렇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가령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자고요. 반도체 공장은 한번 셧다운이 되면 그걸 다시 재가동해서 팹을 안정화시키려면 몇 개월이 걸려요. 근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삼성전자에서 확진자가 나왔어.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 여부도 관련 없이 삼성전자의 공장을 셧다운을 시킨다. 지금은 방침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 이제 병원도 지금 응급실에 이제 환자가 지나갔어도 예. 그 환자가 접촉한 의사, 의료진과 간호사 그 환자 옆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바로 이제 역학조사를 들어가고요. 아주 밀접 접촉이나 해서 이게 그 실제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어느 정도의 접촉이 있었는지를 해서 바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격리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병원 안에를 다 소독하고 나면 기존에는 이제 24시간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의 6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 환기하고 모든 걸 소독하고 해서 6시간 안에 이제 바로 재가동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그 환자가 설령 지금 확진자라고 해도 마스크를 씌우고 이동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만큼 격리할 수 있을 만큼 에이프로지나 장갑이나 이런 기본적인 지금 보호 장구를 했는지에 따라서 설령 환자와 접촉이 됐어도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오염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저희가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들어가 치료를 합니까? 저희가 네. 보호장구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들이 앞으로의 모든 환자들은 조금만 이제 열이 나더라도 그거를 이제 선별 진료를 선별 진료소에만 진료하는 게 아니라 병원의 모든 프로세스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막아낼 수 있는 거를 차단막을 치고 하는 과정으로 이제 의료기관도 필요할 거고요. 이제 모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높은 좀 그 지식과 어떤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렇죠. 요 기간 동안은 가능하면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고 불필요한 컨택을 안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런 좀 더 위험한 노출이 다 위험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자기 프로텍션을 해서 서로가 혹여라도 자기가 나중에 확진자가 돼서 격리가 되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구조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그냥 무조건 지금 회사나 공장이나 모든 데들을 스쳐 지나갔다고 셧다운하고 이럴 이유는 없는 거예요. 병원도 지금 6시간 안에 다 소독하고 점검 끝나고 격리하면 다시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병원이 네. 오픈되고 있는데 왜 지금 다른 시장이나 다른 사무실이나 이런 게가 돼야 되겠어요. 기본 기준이 가장 심각한 데가 병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외신도 그 문제를 굉장히 깊게 보고 있는 게 파이낸셜 타임스가 바로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네. 삼성전자가 만약에 확진자가 나와서 셧다운이 되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바로 기사가 나왔는데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기사고 영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되면은 큰 세계 경제에 굉장히 또 큰 파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문제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장님 그 정부가 좀 해야 될 일을 요약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또 뭐 정부가 어디까지가 지금 정부인지 모르겠는데 예, 뭐 국민도 포함해서 저는 이제 우리 예. 사회 뭐 정부를 전체. 포함해서 예. 우리 우리 사회의 이제 모든 거버넌스가 이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그 태도가 이게 좀 우리가 좀 잘하면 조기에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그 어떤 조급증이랄까 또는 어떤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어떤 그런 성급함이 오히려 전체적인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조금은 그 우리 의도와 또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충분히 좀 중장기전으로 갈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을 잘 짜고 우리가 잘 이겨내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바이러스 감염병이라는 기본 원리를 전제로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오히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상당히 그 감염병 사태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을 가져가야 될 나라들이 더
그다음에 저희 다음 달 그다음 그렇죠. 달에 예. 이태리가 아니고 영국, 독일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미국이 문제가 되고 일본이 뭐 더 심각해지고 그러면 정말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미 지금 우리가 이 글로벌 환경에서 이 감염병도 글로벌하지만 경제도 글로벌한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가 우리만 어떻게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든가 우리만 거기에서 따로 어떻게 고립된 섬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고요. 그렇죠. 저는 감염병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이미 글로벌한 수준으로 좀 상황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본질적으로 이번 감염병 사태는 지난번 메르스나 사스하고도 굉장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사실 이제 계속 얘기했던 거는 오히려 우리가 신종플루에서 많은 그 영감을 얻고 예. 그다음에 메르스에서 그 교훈을 얻어서 좀 슬기로운 새로운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영의 경제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